선택받은 자, 그리고 더 스코티시 워리어. 오늘의 주인공은 드류 맥킨타이어입니다. 드류 맥킨타이어는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만 15살의 나이로 프로레슬링을 시작해서 2003년엔 BCW에 첫 데뷔를 하게 됩니다. 이후 영국의 여러 레슬링 단체를 돌아다니며 활약하죠. 2007년 10월 스맥다운, 드류 맥킨타이어가 WWE에 첫 등장합니다. 그는 데이브 테일러의 파트너로 등장하죠. 그리고 2008년엔 찰리아스 상대로 승리를 거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량이 부족해 WWE와 제휴관계였던 OVW와 산하단체 FCW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FCW에서는 플로리다 헤비웨이트 챔피언까지 등극하게 되죠. 2009년 8월 28일 스맥다운, 등장하고 있는 알투르즈를 누군가 공격합니다. 공격한 선수는 다름 아닌 드류 맥킨타이어였죠. 그렇게 그는 메인 로스터 복귀를 알리고 이후 스맥다운에선 무려 빈스 백맨에게 미래의 월드 챔피언이라는 말을 들으며 등장합니다. 당시 그의 기믹은 빈스 백맨에게 선택받은 자였죠. 이후 2009년 TLC에서는 존 모리슨을 꺾고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에 등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2015번 어리밋에서 코피 킹스턴한테 뺏기게 되죠.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을 뺏긴 드류는 당시 스맥다운 단장이었던 테디론과 갈등이 생기고 이후 매트 하디와 대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드류의 비자 문제로 이 대립은 중단되죠. 2010 나이트 오브 챔피언스, WWE 태그팀 챔피언십 터모일 매치가 진행됩니다. 당시 드류는 코디 로즈와 함께 태그팀으로 출전했고 경기 결과는 그들의 승리였죠. 하지만 다음 페이퍼보였던 브레깅 라이츠에서 존 시나와 넥서스 오턴가에게 태그팀 챔피언십을 뺏기게 됩니다. 빈스 백맨에게 선택받은 자로 시작한 것과 다르게 그는 점점 커리어의 하향세를 그리게 되죠. 지금부터 드류 맥킨타이어의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활동을 시청하겠습니다. 히스 슬레이터, 진더마을과 함께 3MB로 데뷔, 계속되는 연패, 3MB, 브록 레스너에게 박살나다, 혼스워글 합류, 2014년 6월 12일 파트너 진더마을과 함께 방출. 여기서 여담으로 브록 레스너는 3MB로 활동하고 있는 드류의 모습을 보고 너가 왜 이런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드류는 자신을 좋게 봐준 브록에게 감사했다고 하죠. 2015년 1월 30일 TNA, WWE에서 방출당하고 인디 단체에서 맹활약을 펼친 드류 맥킨타이어가 등장합니다. 이곳에서는 그의 본명 드류 갤로웨이로 활동하죠. 드류 갤로웨이는 선역 스테이블 더 라이징을 결성하고 악역 스테이블 비트다운 클랜과 대립합니다. 하지만 이때 비트다운 클랜의 멤버 에르난데스가 루차 언더그라운드와 TNA를 모두 속이고 이중 계약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는 계약 위반이었죠. 결국 두 스테이블의 대립은 급 종료되고 갤로웨이는 싱글 레슬러로 활동하게 됩니다. 2016년 3월 15일 TNA, 자축하고 있는 월드 챔피언 매트 하디 앞에 드류 갤로웨이가 등장합니다. 당시 드류는 WWE판 머니 인 더 뱅크 피스트 오브 파이어드 가방을 가지고 있었죠. 그는 매트 하디를 공격하고 바로 그 가방을 캐싱인합니다. 그렇게 드류 갤로웨이는 TNA 메인 챔피언,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자신에게 환호를 해주는 팬들을 보고 감동하는 드류 갤로웨이. 그는 힘든 시련을 이겨내고 드디어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TNA에서 맹활약한 드류 갤로웨이는 WWE로 다시 복귀하게 됩니다. 그가 복귀한 브랜드는 NXT였죠. 그리고 드류 맥킨타이어 링 이름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NXT 테이크오버 브루클린 3, NXT 챔피언 바비루드와 도전자 드류 맥킨타이어의 경기가 치러집니다. 경기는 바비루드의 글로리어스 DDT로 끝나는 듯 싶었지만 세 번째 글로리어스 DDT에서 드류가 반격해 클레이모어를 성공시키면서 새로운 NXT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하지만 이후 안드라데에게 타이틀을 뺏기고 오른팔 부상까지 당해 휴식기를 갖게 되죠. 2018 WWE 슈퍼스타 쉐이크업, 드류 맥킨타이어가 콜업됩니다. 무려 4년 만에 WWE 메인쇼로 복귀하게 되죠. 복귀 후 그는 돌프 지글러와 함께 태그팀 더쇼로 활동하다가 2018년 9월 3일 로우에서 B팀을 꺾고 로우 태그팀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그리고 브론 스트로먼까지 합류해 독스 오브 워 스테이블을 결성하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팀워크 붕괴로 브론과 돌프의 갈등이 시작되고 이에 드류 맥킨타이어는 돌프의 편에 서서 브론 스트로먼과 기싸움을 벌입니다. 결국 쉴드와의 경기에서 삐걱거리다가 패배까지 하면서 브론 스트로먼은 돌프를 공격하고 드류 맥킨타이어는 브론을 공격합니다. 당시 드류 맥킨타이어의 모습은 아주 강렬했죠. 이후 바비 레실리, 베런 코빈과 동맹을 맺고 선역들을 박살내고 다니다가 12월 3일 로우에서 복귀한 돌프와의 갈등을 시작으로 둘은 본격적으로 대립하게 됩니다. 이 대립은 드류의 클레이모어 쇼라고 볼 수 있었죠. 2018년 마지막 로우에서 펼쳐진 스틸 케이지 매치에서는 돌프에게 무려 4번의 클레이모어를 날리면서 그를 박살내버립니다. 당시 저공 클레이모어는 타격감이 대단했죠. 2019년 남성부 로얄럼블 매치, 세스 롤린스와 함께 강력한 우승 후보로 드류 맥킨타이어가 거론됩니다. 팬들은 드류의 WWE 대관식이 드디어 이루어지나 싶었지만 돌프 지글러의 슈퍼킥을 맞고 어이없게 탈락합니다. 2019 남성부 머니 인 더 뱅크, 이 경기에서도 역시 강력한 우승 후보로 드류 맥킨타이어가 뽑힙니다. 하지만 전혀 예상이 없던 선수가 등장하면서 드류와 드류의 팬들은 또 한 번 좌절하게 되죠. 2019 킹 오브 더 링, 여기서도 강력한 우승 후보로 뽑혔지만 예상치 못한 부상으로 1회전에서 리코시에게 탈락하고 맙니다. 그리고 잠시 휴식기를 갖게 되죠. 팬들은 메인 이벤터와 미드카터 사이에서 활동하는 드류를 보고 과거의 드류로 돌아가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2020 남성부 로얄럼블 매치, 1번으로 등장한 브록 레스너가 나오는 선수들을 하나하나 모두 제거시킵니다. 그리고 15번으로 리코시가 등장하죠.
브록 레스너를 탈락시킨 드류 맥킨타이어는 엄청난 환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팬들은 점점 기대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때 26번으로 로만 레인즈가 야유를 받으면서 등장합니다. 로만 레인즈는 드류와 함께 파이널 2인까지 남게 되죠. 엣지를 제거시킨 로만 레인즈는 이제 마지막 남은 드류 맥킨타이어에게 스피어를 실패하고 클레이모어를 맞습니다. 그리고 드류는 로만을 링 밖으로 던져버리죠. 그리고 이제 그에게 마지막 목표만 남게 됩니다. 바로 WWE 챔피언십. 레슬매니아 36 로얄 럼블 우승자 드류 맥킨타이어는 WWE 챔피언 브록 레스너에게 도전합니다. 하지만 간절함만으로 챔피언이 되기엔 현재 챔피언이 너무 강력한 상황이었죠. 브록은 드류를 강력하게 밀어붙였고 드류는 그의 공격에 힘겨워합니다. 그런데 이때 드류가 그에게 클레이모어를 성공시킵니다. 무려 3번. 마지막 클레이모어를 하기 위해 달려가는 드류의 표정은 절실함이 묻어있었죠. 그런 절실함이 담긴 클레이모어는 브록 레스너에게 정확하게 가격되어 그는 이 경기에서 승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토록 바라던 WWE 챔피언이 되었죠. 아쉽게도 팬들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아마 드류는 팬들의 함성 소리를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드류는 여러 도전자들을 상대로 방어에 성공하였고 2020 클래시 오브 챔피언스에서는 랜디 오튼과 WWE 챔피언십 앰뷸런스 매치를 치러 또다시 방어에 성공합니다. 2020 헬인어셀 드류는 랜디 오튼을 상대로 또다시 WWE 챔피언십 방어전을 치릅니다. 둘은 치열하게 경기를 진행하였고 드류는 아나운서 테이블에 떨어지기도 했죠. 그렇게 난투극은 계속되었고 경기는 안타깝게 드류가 패배하고 맙니다. 2020년 11월 16일 로우 드류 맥킨타이어는 셰이머스에게 레플리카 클레이모어를 선물받고 그날 열린 WWE 챔피언십 재도전 경기에 들고 등장합니다. 경기는 놀랍게도 드류의 승리로 끝이 났고 그렇게 그는 통산 2회 WWE 챔피언이 되죠. 서바이벌 시리즈 경기로 예정되었던 챔피언 대 챔피언 경기는 선수가 변경됩니다. 하지만 이 경기는 허무하게 패배하죠. 이후 2020의 엘리미네이션 챔버에서는 방어에 성공하지만 경기 후 바빌레실리의 난입과 스피어 그리고 미지의 캐싱인으로 챔피언 벨트를 뺏기게 됩니다. 이후 그는 계속해서 WWE 챔피언에 도전하지만 모두 실패합니다. 심지어 마지막 2021 헬인어셀에서의 도전은 패할 시 챔피언 바빌리실리에게 도전할 수 없다는 조항까지 걸려 있었죠. 그렇게 그는 메인에서 잠시 내려오게 됩니다. 메인에서 내려와 과거의 파트너 진더마을과 잠시 대립하고 이후 바빌리실리가 비기에게 타이틀을 뺏기면서 다시 도전했지만 그마저도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게 드류는 다시 메인에서 내려와 다소 잠잠한 WWE 커리어를 보내게 되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로만의 통합 챔피언 시대가 찾아오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2022 클래시 앳 더 캐슬 유니버설 챔피언 WWE 챔피언을 모두 점령하고 있는 로만 레인즈에게 드류 맥킨타이어가 드디어 도전합니다. 당시 드류는 로만 레인즈를 꺾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었죠. 자신의 고향과 가까운 웨일즈에서 열린 PLE 과거 드류의 테마인 브로큰 드림즈를 깔고 등장한 드류 과거부터 현재까지 커리어를 짧고 굵게 보여준 스타트 드류 맥킨타이어가 이길 수 있는 최상의 상황이었죠. 근데 최악의 결과로 끝이 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이곳에서 남은 건 영국 노래자랑이었죠. 이날 이후 드류는 캐리온 크로스와 대립하다가 셰이머스의 브롤링 브로츠와 뭉쳐서 활동합니다. 2022 서바이벌 시리즈에서는 블러드라인과 워게임즈 매치를 치르기도 하죠. 레슬매니아 39 인터콘티넨탈 챔피언 군터에게 드류 맥킨타이어와 드류의 절친 셰이머스가 도전합니다. 이 경기는 현재 대부분의 팬들이 알고 있듯이 군터의 방어로 끝이 납니다. 비록 드류가 인터콘티넨탈 챔피언을 따내는 데 실패했지만 그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냈죠. 바로 커리어 첫 5성 경기. 이렇게 멋진 경기를 만들고 그는 2023 드래프트를 통해 로우로 이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누적된 부상으로 치료를 받으며 잠시 휴식기를 갖고 있죠. 추가로 WWE와 재계약 불발 소식까지 들리면서 드류의 미래가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완벽한 피지컬, 좋은 경기력, 팬들의 엄청난 지지까지 받고 있는 이 선수. 과연 어떤 이유에서 재계약이 불투명해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모두 서프라이즈 복귀를 위한 하나의 각본이길 바라봅니다.